챗GPT는 질문에 대한 답변의 정확도가 높아 대중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대화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은 과제 수행 시 도움을 받거나 부족한 지식을 채우며 챗GPT를 자주 이용합니다. 그러나 챗GPT는 개인의 역량을 알아보고자 시행하는 과제,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시험 중에도 사용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본교 익명 커뮤니티에는 시험을 치르는 도중 챗GPT를 사용해 답안을 제출한 학생을 목격했으며 이에 대한 부당함을 느꼈다는 글이 올라온 바 있습니다. 국내 한 국제학교에서도 챗GPT로 작성한 과제가 적발되어 재학생 모두 0점 처리로 평가된 사례가 있습니다. 시험은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있어도 되지 않나 싶긴 합니다. 단 사용했다는 흔적을 남기거나 아니면 도움을 받았다는 거 정도는 넣어줬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과제를 무언가 함에 있어서 결국에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거고 챗GPT는 약간 좀 보조의 역할로서 하는 거가 그게 그 챗GPT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내 학생 사이에선 챗GPT 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존합니다. 본교의 챗GPT 사용과 관한 규율이 명확히 제시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챗GPT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이 도래한 거거든요. 그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시대에 맞는 또 다른 교육 방식이 이제 시급하게 개발되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챗GPT가 주는 장점은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거나 또는 우리가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보조 도구로서 활용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육 방식도 그러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지식을 정리하고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을 사용하면서 교육이 되도록, 그러니까 교육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챗GPT 악용 가능성을 우려해 챗GPT 및 생성형 AI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대학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챗GPT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윤리적인 원칙을 준수하고 규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입니다. 수도권 한 대학의 학습자용 가이드라인에는 강의 계획서에 명시된 지침 또는 교수자가 별도로 제시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생성형 AI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될 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는 문구가 기재됐습니다. 더하여 교수자는 생성형 AI 활용과 관련해 사용 금지, 교수자의 사전 승인 또는 출처 표기 후 사용 가능, 자유롭게 사용 가능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 강의 계획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현재 본교는 챗GPT와 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규율이 없는 상태입니다. 한성 E클래스 공지사항에 게시된 인공지능 활용 윤리 지침만이 본교에서 제시한 유일한 대안이지만 내용이 단순하고 챗GPT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챗GPT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지침과 사례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전무한 상태예요. 이런 경우에는 사용하시고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경우는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사례 및 사용 지침이 만들어져야 될 거는 같아요. 주의를 환기하는 정도의 지침만 나와 있기는 해요. 어떤 경우에는 도움이 되니까 써도 좋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반드시 교수님의 동의를 얻어서 써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거짓으로 판명났을 때는 본인이 불이익을 감당해야 될 겁니다. 경고성. 그런 식으로 아주 구체화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챗GPT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본교는 현재 게시되어 있는 인공지능 활용 윤리 지침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또한 챗GPT 사용과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학생들이 챗GPT를 학업에 알맞게 사용하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HBS 최혜리입니다. 지난 1월 서울특별시에서 기후동행 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뿐만 아니라 따릉이까지 이용할 수 있는 월 6만 5천 원권을 선택하는 이용자들도 많습니다. 따릉이는 서울특별시에서 2015년부터 선보인 무인자전거 대여 서비스입니다. 기후동행 카드가 출시되고 날씨가 풀리며 따릉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따릉이가 보편화됨에 따라 음주 후 따릉이를 타는 이른바 음주 따릉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음주 후 따릉이 이용에 대해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따릉이 이용자 중 약 21%는 음주 후 따릉이를 이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이 끊긴 후 택시 이용이 부담스러운 상황에 자전거를 이용하게 되고 흔하게 보급되는 이동수단이기에 위험이 간과되며 비교적 자동차보다 운전하기 쉽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인지하기 어렵고 단속과 처벌이 경미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했다는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약 28%의 학생들은 따릉이 음주운전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술 먹고 집에 갈 때 버스가 빨리 오지 않거나 혹은 약간 버스 타기 애매한 거리일 때 그 따릉이 대여하는 곳에 뭐 측정기를 설치해서 통과됐을 때 뭐 탈 수 있게끔 별로 경각심이 없어요. 이제 훈방 조치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좀 더 인력을 조금 한 명이라도 배치를 하든 해서 음주운전을 일단 막아야 돼요. 서울자전거 따릉이의 이용약관 제12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는 경우 1년간 이용 자격을 정지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따릉이 측이 자전거 음주운전자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따라서 따릉이 음주운전 시에도 실질적인 이용 정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자전거 따릉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본 결과 음주운전자에 대한 정보 공유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현재까지 0건이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대책 방안으로 따릉이 측은 공모전 개최, 안전영상 및 카드뉴스 제작과 더불어 택시 심야할증 시간 대여 시 이용자 앱에 음주운전 금지 팝업을 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 중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에 의거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것도 음주운전에 속하며 이에 대한 사고 발생률 또한 상당합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에게도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더욱 금지해야 합니다. 서울시 따릉이의 이용자가 늘고 있는 지금 음주운전 관련 홍보만으로는 이를 근절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단속 체계를 활성화하거나 엄격한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HBS 황승민입니다. 서울시에서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이 금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후동행카드는 1회 요금 충전으로 30일간 대중교통, 따릉이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입니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학생 및 직장인들에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후동행카드의 서비스 지역은 서울 지역 내 지하철, 서울시 면허 심야버스를 포함한 시내, 마을버스, 따릉이입니다. 그러나 서울 시내의 서비스 범위에서 신분당선은 서울임에도 이용이 제한되는 노선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승차 후 경기권 및 인천광역시 노선에서 하차 시 서비스 불가인 지역도 있어 불편함을 겪는 사용자들이 많습니다. 확실히 금전적인 부분에서 장점이 좀 많은 것 같고 불편한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지하철 같은 거 타고 경기권을 나가게 될 일이 있을 때 사용을 못한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본교의 학생들은 기후동행카드의 편리함을 느낀과 동시에 불편함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권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경기도민에게도 불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코시스 국가통계 포털 시도별 월평균 대중교통 비용에 따르면 서울 시민보다 경기도민의 대중교통 비용이 더 높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오는 30일부터 기후동행카드로 경전철 김포골드라인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경기고양 특례시도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고양시를 경유하는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을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 안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유력합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의 김포골드라인 서비스 확대는 수도권 시민의 경제 부담 완화는 물론 교통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모범 사례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김포골드라인을 제외하면 여전히 서울 밖 구간에서는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참여 협약을 맺은 군포시, 인천시와 같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서비스가 조속히 개시되도록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시범 운행하고 있는 거니까 점차적으로 수도권 내에서 늘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늘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한 지역에 따라서 승하차 시에 불편함이 생기는 일은 교통사업으로서의 단점이 부각돼 보입니다.
서울시청에서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할 만한 대안으로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지역을 빠른 시일 내에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HBS 조우진입니다.